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요즘 뉴스가 굉장히 재밌죠? 뭐 항상 재밌었지만 전에는 황당한 실소를 동반하는 그런 재미였다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그냥 뭐 하루하루 좋아요. 슈퍼생스 싸주신 권혁기 선생님, 콩나물 선생님, 김기태 선생님, 유로코 선생님, 박정숙 선생님, 이희옥 선생님, 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뉴스들을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만평들을 같이 보시죠. 자, 페이스북 아트만두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공포영화 곤지암을 패러디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곤지암 포스터의 폐가만큼 무덤 같은 용산 대통령실이 뒤에 보입니다. 자, 포스터에 쓰여있는 문구들을 볼게요. 일단 제목이 곤지암 포스터와 같은 폰트로 삼각지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실의 위치죠. 그런데 속편 2예요. 요 패러디 포스터가 전작 1편이 있어요. 작년 12월 11일 만평인데 요겁니다. 가지 말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자, 계엄이 무산되고 속속 밝혀지는 온갖 기괴한 말들이 흘러나오는 대통령실을 곤지암 포스터에 비유한 첫 번째 패러디였죠. 요 작품의 속편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제목 위에 소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라는 빨간색의 카피가 보입니다. 취임식 첫날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업무불능 상태입니다. 업무 및 인적 인수 인계는커녕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 자, 강효정 대변인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 종이 연필도 없다는 대통령님의 하소연도 있었죠. 인수인계는 고사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업무용 노트북, 프린터, 인터넷까지 다 끊어버렸대요. 직원도 한 명도 없어서 원래 일하던 파견직 공무원들을 다시 다 복귀시켰다고 하죠. 자, 이 직원들을 애초에 해산하라고 명령한 사람을 찾아서 추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시면 저 용산 국방부 건물에 창고 대방출, 눈물의 대처분, 폐점 정리라고 현수막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빠져나와야 한다, 살려면이라고 공포영화 카피같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거는 저기를 쓰다가 쫓겨난 윤석열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저기서 직무를 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빨리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왜 저렇게 탈탈 비워놨겠어요. 온갖 찜찜하고 나쁜 짓거리에 대한 분별 없는 증거인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는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는 짐이 곧 국가인 그런 것들이니까 지들이 망해서 쫓겨나면 대통령실이라는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자, 민중의 소리 최민아백님 만평입니다. 자, 국회 뚜껑이 열리면서 짠짜라짠짠 짠짜자짠 태권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 도무지 저 용도를 알 수 없는 국회 도움을 두고 저게 열리면 태권부위 같은 어마어마한 국가의 비밀 병기가 나타난다는 농담을 하곤 하죠. 그런데 국회에서 진짜 그만한 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림 속 태권부위 이마에 특검이라고 쓰여있고 내란,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고 말풍선이 달려있죠. 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3종 특검이 거침없이 통과됐습니다. 자, 우선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윤석열 내란 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 파견검사 60명 포함 수사 인력 267명, 김건희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특검, 파견검사 40명에 수사 인력 205명, 순직 해병 진상규명 특검에 파견검사 20명 포함 수사 인력 105명 투입되고 수사 기간은 내란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170일, 최상병 특검법은 140일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 인력을 이렇게 다 빼면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라고 보수 언론이 삐죽거리는데 걔넨 뭐 원래 정상적으로 안 돌아갔던 때잖아요. 게다가 이 인력도 지금 모자랄 판이랍니다. 가만히 뜯어보면 김건희 특검법이 따로 있지만 최상병 사망사고 수사 무마 과정에 김건희가 얽혀있다는 의혹이 있고요. 내란에도 당연히 김건희가 관여했을 거라는 정황이 있잖아요. 자, 170일 수사기간이면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 특검에서 김건희의 기괴한 행적들에 대한 전말이 뉴스로 쏟아져 나오고 아마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겁니다.
자, 프레시안 손문상 그림세상 손문상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윤석열 김건희가 덮쳐오는 거대한 특검의 물살을 피해 달아나다가 저 디올 조그만 파우치백을 든 김건희가 거부권 없어? 라고 하니까 윤이 다 썼어 라고 답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김건희를 좀 공정한 조건에서 조사해보자고 만든 특검법들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번번이 무산됐었죠. 참 그것도 꼭 지가 안 하고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서 거부 의사를 밝히던 그 비열한 윤석열의 거부권. 자, 진작에 수사에 응했더라면 하다못해 뭐 윤석열이 힘이 있을 때 특검이라도 받았더라면 그림처럼 저렇게 큰 파도를 맞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이제 제발 저 큰 파도가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을 싹 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3대 특검이 통과된 뉴스를 접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소굴 내부의 상황을 상상해서 그린 만평입니다. TV 앞에 앉아있는 김건희의 뒷모습이 보이고요. 윤석열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징어 다리에 술 마시다 말고 거부해라고 손을 까딱거리고 있습니다. 자, 미몽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죠. 미몽, 무엇에 홀린 듯 똑똑하지 못하고 얼떨떨한 정신상태라는 말입니다. 3년 동안 권력이 최상의 컨디션일 때조차 알 수 없는 헛소리들을 해왔었죠. 지금 뭐 거의 공황 상태에 빠져서 진짜 저렇게 미몽에 휩싸여 있고도 남을 거예요.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 만평입니다. 윤석열의 그 2대8 가르마, 두상의 눈썹 윗부분을 세밀하게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림의 바탕엔 국민의힘, 그 빨간 당색이 칠해져 있고요. 그런데 윤의 머리카락 틈에 국힘 깃발이 하나 꽂혀있고 특검 반대라는 작은 목소리가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가 당론인지 뭐 당원들 자율에 맡기는 건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표결이 시작됐을 때 이탈표가 나왔죠. 대선 이후 뭐 당권을 놓고 아사리판이 난 가운데 완전히 대우가 흐트러져 있어서도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의 뜻이 다 확인된 마당에 아직까지 윤석열 편에 서서 특검법에 반대한다라는 논리 자체가 궁색하잖아요. 그래서 국힘의 특검법 반대 주장은 윤석열 머리에 기생하는 머릿니 같은 것들에 잘 들리지 않는 외침이다 라고 이 그림을 해석해도 되겠죠.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 만평입니다. 자, 김밥과 순대 참 재미있고 맛있는 제목입니다. 우선 TV 화면 속 특검법 통과 속보와 함께 김밥을 먹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자, 이것도 아주 화제였죠. 정부 각 부처의 활동을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장관, 국무위원들이 아직까지는 다 윤석열이 임명한 것들이잖아요. 이것들을 앉혀놓고 제대로 된 회의를 3시간 40분 중간에 김밥으로 점심을 가며 이어갔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TV 화면 앞에 게임 오버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늘어져 있는 김문순대를 안고 산송장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김문수의 대선 패배로 뭐 사실상 꼼수 회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버린 윤석열의 모습이죠. 자, 이재명 대통령의 김밥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순대였습니다. 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자, 2컷짜리 반전이 있는 그림이라서 두 번째 컷은 잠깐 가려두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유의 무심한 표정을 하고 철창 너머에 서 있는데 한 무리들이 반대편에서 이제 끝장이다 라고 호기롭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요 무리들을 보면 앞에 디올 선물백을 뒤집어 쓰고 있는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흰머리는 조이대 같죠. 그 외에 법모를 쓴 검사와 내란에 가담한 똥별의 무리 등등입니다. 자, 이제 아래 컷을 열겠습니다. 시점을 바꿔놓고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갇힌 게 아니라 이 내란의 잔당들을 가두고 밖에서 이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덤덤한 표정 굉장히 재밌죠. 시장 시절부터 그동안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상대와 정면으로 부딪힐 때 보였던 그 단호하면서도 침착한 특유의 모습을 담고 있는 표정이 잘 드러난 그런 만평입니다. 자, 페이스북 고경일 교수님 만평입니다. 자, 제목은 찐 우리 대통령, 파란 하늘. 저기 뒤쪽에 이재명 대통령이 연단에 서 있습니다. 그 뒤로는 큰 화면에 김구 선생,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고 있고요. 환한 표정의 수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시민들 하나하나를 보면 노농, 장애인, 비장애인, 젊은 의사, 최상병의 영정을 들고 울고 있는 해병, 이태원 참사,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 내란 응징을 호소하는
분 등등 세대, 성별, 직업을 초월한 수많은 시민들의 밝은 표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뭐 그냥 기분 좋은 예쁜 그림이죠. 자, 혼란과 축제를 넘나드는 이런 스타일의 고경일 교수님 그림을 이전에도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은 지금 6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6월 3일 딱 63점만 인쇄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작가님 사인 들어가고요. 액자까지 갖춰서 한 점당 15만원에 예약하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경일 교수님 그림 저도 한 점 가지고 있는데 걸어놓으면 굉장히 예쁘고 집에 오는 손님들이 무심히 안 지나치고 꼭 물어봐요. 그러면 얘기꽃이 이어지고 그 그림의 순간을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비욘드 피플전이라고 반란 세력을 풍자한 대형 전시회가 기획 중인데 그 전시회의 작품 운송비와 제작비로 다 기부된다고 합니다. 자, 작품 예약 페이지 오른쪽 위 그리고 더보기란에 링크해 두겠습니다. 페이스북 햇볕안줌 김하나백님 만평입니다. 활짝 진짜 기분 좋게 웃고 있는 사람. 저 웃는 이유는 노란 바탕 위에 뉴스를 보고 있던 내 표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는 작가님 자신의 자화상이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표정일 겁니다. 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연설 보셨나요? 저는 정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봤고 진짜 이 그림처럼 행복하더라고요. 연설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 그것만은 아닙니다. 윤석열 이전의 대통령들의 기념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렇게 열심히 보고 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까지 어땠습니까? 국가 행사에 건들거리면서 기어나와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둥 헛소리를 아무 앞뒤 맥락 없이 함부로 짓거리던 그 미친놈 때문에 더럽혀진 정서가 어제 깨끗이 정화되는 것 같아서 진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더라고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 일상 이런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진짜 요즘 하루하루 철저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또 두근두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